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4천억 원 더 늘려서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해 현재 1천억 원 수준에서 총 5천억 원 규모를 늘릴 예정이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외화 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20조 원의 긴급 금융이 지원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수출입 은행을 통해 기존 대출 11조 3천억 원은 만기 연장하고 신규로 8조 7천억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수출입 해외 진출 기업의 기존 대출 11조 3천억 원은 최대 1년간 만기가 연장됩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 2조 5천억 원 신설되고 대기업을 포함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6조 2천억 원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주식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4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 예탁금은 39조 8,66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는 돈으로 증시 진입을 위한 대기 자금 성격을 지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폭락 사태를 기회로 보고 매수 시기를 기다리며 증시 주변에 자금을 쌓아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 자금은 반대 매매가 급증하면서 7조 원 선 밑으로 급감했습니다. 지난주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다음 주 중 자금을 공급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주 중 자금을 공급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또 한꺼번에 600억 달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몇 차례 걸쳐 나눠서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1차 공급에서 상당 규모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정확한 1차 공급 금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삼성전자가 D램에도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양상체제를 갖췄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해 이 D램 모듈의 고객 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세대 D램 제품부터 EUV 공정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세 공정의 한계를 돌파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EUV 기술을 적용하면 멀티 패터닝 공정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성능과 수율을 향상시키고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5세대, 6세대 D램도 선행적으로 개발해 메모리 시장의 초격차를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아차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공급망 문제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지아 공장 가동을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스포츠 유틸리티차 신차 XM3가 출시 15일 만에 누적 계약 대수 16,000대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출고 시점이 3월 9일까지 8,542대가 팔렸습니다. 주요 7개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